외국인 수급주 2선, 코스닥 기관 수급주 2선, 연기금 수급주 1선 이렇게 뽑았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수급주는 이제 봤는데 일단은 HD 핸드엘렉트릭인데요. 내용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까지 다 넣어놨어요. 현재 지금 외국인 지분율은 33.5% 정도 되고요. HD 핸드엘렉트릭의 주가 추적과 외국인의 수급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1월 초순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딥시커 이슈에 많이 빠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딥시커 놀라하면서 시장에서는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야, 이러면 우리가 그 비싼 데이터 센터 지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물론 뭐 일부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줄인다는 게 표현이 애매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워낙 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면서 많이 밀렸었고 또 하나가 이제 알루미늄 관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변압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많은 뭐 핸드일렉도 마찬가지고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변압기도 합니다만은 배전반이나 원자로라든지 가스 터빈 등도 계속 차후 사업 수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는 전력 인프라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 그렇게 좀 보겠고요. 두 개 보고 차트 보겠습니다. 클로버 같은 게 어제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제 아마 가장 많이 오른 거는 바로 밑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공식적으로 삼성의 연결 자회사가 편입이 됐고요. 기업 결합이 섭외이 되면서 그러면서 AMR 자율주행 로봇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한 달이 쿠션을 치면 그러면 클로버과 삼성이네 이렇게 연결 지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가냐 하면 삼성전자 3월 19일 주총에서 조금 더 강화하는 주주총회 서한에 보게 되면 로봇 사업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숨어 있고 클로봇은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로봇을 만든다기보다는 자회사 로아스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 로봇을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스팟이라든지 또 중국의 사람 때린 로봇 유닛 제가 조금 사람 때린 로봇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을 이렇게 쳤어요. 아 그래요? 그 건방진 중국 로봇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근데 살짝 저도 쇠 뭉챙이라 서초도구의 전치 3주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바로 볼까요? 요게 지금 봤던 게 이제 핸드 일렉트릭의 그림인데 어제부터 조금 들어왔어요. 제가 사실은 뽑아 하긴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물론 저의 어떤 외국인 수급의 순위는 저의 마음대로입니다. 고관점인데 주가는 아마 최근 약세에서 이때부터 떨어졌던 건데 45만 원 떨어졌던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5만 원, 32만 원 찍고 들어왔으니까 아마 30만 원, 32만 원 초반 정도를 그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반등세로 거지 않겠냐 보겠고 클로봇은 좀 가벼운 친구예요. 시가총액은 400억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장 상한가 가격이 이제 최종 허리 가격이 되는 건데 기가 막히게 여기 딱 찍고 가는 겁니다. 그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4,480원에 살 수 있는 영역.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다음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세세한 거는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그래도 세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다시 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기관 쪽은 코스닥에서 기관이 뽑은 종목만 제가 뽑았는데 하나가 성광밴드고 하나가 동진세미캠인데 성광밴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금속, 관, 염색 어제 같은 날도 많이 안 올랐었는데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관 관련주 해가지고 넥스트라든지 뭐 휴스턴 이런 종목 많이 갔지 않습니까? 뭐 가벼운 종목이니까. 근데 성광밴드가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한 70%가 됩니다. 같은 크네. 수출 비중 내에서 미국 비중만 놓고 봐야 되냐.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가 이 엘바다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한수원에 수주한 거 아닙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상반기 내 추가 피팅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조금 더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이따 봐드리겠고 동진세미캠은 2월 25일자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장에서는 상속 이슈로 들어왔던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건 아직은 느낌표와 물음표가 공존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실적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은 대표적인 저평가 관련주입니다. 매출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1,400억, 작년 대비해서 16% 증가했고 투자 모멘텀 크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은 적자가 엄청나도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쪽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포토레지스트 삼성전자 공급 이후 23년도 국산화 성공을 한 거거든요. 예, 그 그림이 있고 향후 모멘텀은 지금 2차전지 CNT 저쪽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CNT 도전제라든지 실리콘 응급체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폭스바겐과의 그 노스볼트와의 협력 자체는 조금 보류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보겠습니다. 알차네. 자, 성광밴드 조금 그래서 더딘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주가는 많이 올랐네 근데. 아유 요즘 뭐 이쪽은 다 올랐죠. 동성화이땡, 서강밴드, 태강 다 올랐는데 서강밴드가 원래 조금 더딥니다. 더딘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기관 매수 종목이에요. 연기금도 사는 종목이고 물론 이 친구들이 산다고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건데 상호펀드까지 사죠. 그래서 조금 더디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정배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배열인데 조금만 눈을 크게 보면 약간 한 달 내 수급들은 되게 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양봉의 사이보다 보통 5일선 기준으로 조금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맞는 약간 서윙에 맞아서 주봉 기준으로 신고가를 뚫는 전략이 맞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역을 하는데 요 날이 이제 2월 25일 날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부고장이 뜰 때 그 이슈인데 사실 그거 이후로 악성 수급이 들어오고 빠져나간 거예요. 네.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거는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고 수급 그대로 그날 이슈에서 이미 뺄 물량은 다 뺐습니다. 기관 61만 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단순하게 테마성 흐름보다는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말이 빨라졌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 자료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우리 또 하 대표께서 카페에다가 칼럼을 좀 쓰시겠다고? 뭐 명작을 쓰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곧 발표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이제 우리 하 대표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죠. 그리고 하나, 밤새 유럽, 미국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아니, 유럽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면 뭐가 장표가 멋있는 게 떠야지 그 메모장이 뜨면 됩니까? 그게 그림이 안 맞잖아. 이제 쿨이 선물 가격이 무려 5.54%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아침에 아마 전선주들 오늘 괜찮겠네. 근데 그거 이제 같이 봐야 되겠네요. 아, 엮어서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연기금 수급주 종목 중 하나가 풍산인데 지금 쿨이 관세 부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풍산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는 사실 신동 부분이 이제 동 부분인데 국내 생산 품목의 미국 판매 비중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 실제로 풍산이 구리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없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서 오히려 수출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건 없다는 거고 반대로 풍산의 미국 법인 PMX를 통해서 미국 생산은 존재를 하니까 관세 피하고 구리 가격 오르면 일거양득. 요거는 중국 상해 거래소에서 보여야 되는 구리 선물의 가격 추이인데 연말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5% 올라 있고요.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거 지금 미국 구리 선물은 아침에 5.54%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할 때는 요 관련주들이 조금 또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구리 가격 오르면은 이구산업이나 같은 개별주들 좀 오릅니다만은 최근에 풍산 같은 경우 또 방산 모멘텀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있고 아까 봤던 전력 인프라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력 인프라가 이제 구리 가격 오르면은 이게 원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새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뭐를? 작년도에 상반기에 구리 이거 전력 인프라가 주도주가 될 때 뭐냐면 구리 전력 회사들은 대부분 그 원가 연동제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판매 가격과 같이 연동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구리 가격이 상승했다는 원가 상승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판매 가격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노이즈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력 인프라나 전선 관련 쪽으로는 올라가는 겁니다. 전선이 조금 더딘 거는 트럼프가 관세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